자, 오늘은 제가 좀 복귀하기도 했고요. 좀 여러분들께 신기한 세계를 오늘은 좀 더 경험을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보고 서울대생들은 어때요? 서울대 가면 어때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그 서울대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서울대 이야기 중에서도 학생, 학부모, 교수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대학원생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누구를 찾을지, 실제 공신들의 이야기니까요. 기대되시지 않나요? 공신 들어올 때마다 쪽지가 진짜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답변을 이걸 다 못해가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공식 멘토가 되면요. 자, 제목이 뭐냐면 서울대 천재 아니면 괴짜일 수도 있는데 교수님들에 대한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교수님들은 과연 어떤 분들이실까? 함혜선 공신님이 써주신 글이에요. 제가 아직도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채팅창이 어디 갔는지를 모르고. 네, 여러분 잘 보이시죠? 자, 서울대 교수님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서울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죠. 그래, 잘하는데 그러면 그 잘하는 학생들을 또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잘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 를 좀 알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고, 조금 재미삼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 함혜성 공신님, 예전에 활동 진짜 열심히 하셨던 공신 선배인데요. 교수님 몇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입학에, 수석 졸업에, 입학도 수석인데 졸업도 수석, 장학금, 유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박사 마치고 우수한 연구 성과 배경으로 서울대 교수가 되어 계속된 연구로 학교에서 존경받고 있다. 이건 좀 뻔하죠. 사실 뻔합니다. 그러면 에피소드 위주로 도대체 어떤 교수님들이 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물리학과 임지승 교수님. 이 교수님은 대학 다니실 때, 대학도 이제 서울대를 다니셨던 교수님이시죠. 학생운동을 했고 이리저리 다른 곳 신경 많이 써서 대학원을 가서야 기초를 잡으셨대요. 대학원에 가서 기초를 잡았다. 근데 이분은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되시죠? 학부 4년 동안은 기초조차 잡혀있지도 않고 대학원에 가서 기초를 잡으셨는데 이제 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하셨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사마저 났습니다. 어떤 기사가 났냐면, 죄송합니다. 하여튼 발음이 제가 혀를 잘라낼 수도 없고, 진대대 전 정보통신부 장관, 박창규 한국원자력연구소장 등등, 김도현 서울공대 학장, 1971년 서울공대 입학한 경기고 동창들의, 이들은 전국 수재의 집합소였던 그 당시 경기고 재학 시절 공부를 제일 잘한 친구로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임지승 교수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임 교수를 넘지 못할 산이었다고 표현하는 이들도 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 공부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 같은 거는 발끝에도 못 미치겠죠. 근데 화면이 지금 잘 나오고 있나요? 나오고 있네요. 자, 동시대에 사신 분은 글을 이렇게 회고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람 직접 본 적은 없는데 대학 시절 이름 많이 들어서 안다고요. 타이추종 불허하는 1등이어서 대입시험 치르기 전에도 서울대 인문계고 위아래 5개 학년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 결국 경기고 수석 졸업하고 서울대 수석 입학해서 수석 졸업했지만, 뭐죠 이분은? 무섭네요. 갑자기 소름이 돋고 있습니다. 싸늘해져요. 꼭 물리에만 처박힌 공부벌레는 또 아니셨대요. 고3 때 박정희 대통령이 삼성개헌 반대하는 시국 선언문 발표했다가 정학당하기도 했다는군요. 근데 근데 서울대 수석 입학? 예. 본인 천재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과학계선 이미 천재로 알려져 있는 임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같은 케이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정도면 아마 타이추정을 불허하겠죠. 물론 이제 서울대 물리학부에 들어온다면 지도 교수님으로 만나실 수도 있겠죠. 나노를 공부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대 그 물리학부 공신 이미 여러분들 만나보시지 않았나요? 제가 유럽에 가 있는 동안에 누군가가 방송을 했죠. 약간 사막 여우 닮은 공신 멘토 한 명이 방송을 했었었는데 기억나세요? 제가 그 유럽 가고 나서 바로 이제 방송했던 서재욱 공신 선배, 피카츄님. 맞아요. 피카츄 형이,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충격적인 본인의 그 닮은 꼴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재우가 이 방송 보고 있다면 형을 용서해다오. 네. 그 서재욱 공신님이 서울대 물리천문학부를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방금 소개해드린 이 교수님을 아시겠죠? 네.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도 멀지 않아요. 한 다리 건너기만 하면은 서재욱 공신님께 공신닷컴에서 뭐 소개글에 댓글도 달 수 있고 서로 대화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서재욱 공신님 통해서 알 수 있는 교수님이기도 해요. 가깝죠?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분께서 집중력은 제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지하철 같은 데서 책 보다가 지하철이니까 시간이 제한돼 있잖아요. 20분이면 20분 거기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깜빡하면 그대로 지나가 버리고 아주 한참 거의 종점 가서 갈아타고 돌아오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지하철 이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인터뷰를 그대로 딴 건데 자 그리고 또 한 분의 천재 교수님 박영주 교수님의 에피소드인데요. 서울대 내과 교수님, 국내 암연구의 최고 전문가. 여러분 아실 수도 있습니다. 옛날 토큰이 존재하던 시절 버스 카드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그렇다고 돈도 아니에요. 돈으로 그거를 어떤 이제 동전 같은 걸 사가지고 그걸 넣는 거예요. 근데 토큰이 존재하던 시절에 기대만큼 제대로 못한 학생한테 버럭버럭 화를 내다가 급기야 버스 토큰 하나를 학생에 던져주고 내가 이걸 왜 주는지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거 갖고 버스 타고 한강 가서 뛰어내려. 그러더니 하나를 더 던져주더랍니다. 이건 왜 주는지 아니요. 너 같은 머리로 버스 타고 한 번에 찾아가지도 못할 거 아니야. 하는 전설. 근데 이게 그냥 전설이지 실제로 아마 이러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되게 수준이 높다는 이야기를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오고 가는 것들이고요. 비슷한 상황에서 불같이 화를 내시다가 급기야 가운을 벗어서 가운을 병원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셨다는 전설. 이런 천재끼가 다분하신 이제 교수님. 그래서 레지던트 때부터 워낙 튀는 분이셔서 교수님들이 골치 아프시다고. 그래서 좀 더 큰 물에 놀게 하고 좀 겸손해지라고 미국의 레지던트 교환 같은 걸 다녀오라고 했는데 갔더니 미국 전체에서 올해의 레지던트 돼서 더 골치 아파졌다는 전설. 이런 분 대학 가실 때 지도 교수님 추천서에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유학 가시거나 하실 수도 있어요. 대학원을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중요한 게 교수님의 추천서입니다. 이게 그 영미권 사회에서는 어떤 신뢰가 바탕이 되는 그런 사회예요. 내가 이 사람을 추천한다. 이 사람 믿어도 된다. 라고 한다는 거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학 가셔도 교수님이랑 친해 놓으시면 진짜 좋습니다. 나중에 대학원을 유학을 가시거나 어디를 가실 때도 이제 해외에 가셔서 그 교수님이 특히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 교수님의 추천서가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추천서를 보내는데 그 굉장히 이제 중요한 추천서죠. 뭐 잘 받아주고 이 학생 어떤 부분이 뛰어나고 하는데 그 추천서에 단 한 문장 써 있다는 겁니다. He genius. 얜 천재다. 한 문장 써서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학과의 남익형 교수님이신데요. 이제 돌아오실 때 유학 갔을 때 그쪽에 지도 교수님이 회신으로 You are right. 네 말이 맞더라. 이렇게 한 문장을 남기셨다는 이런 전설이 참 많죠. 이게 너무 많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볼까요? 컴공까지 친절한 할아버지 교수님으로 유명한 하순애 교수님.
컴공 가면 제가 공부했던 기계항공학부 같은 건물인데요. 이 명언입니다. 이거 되게 명언인데, 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잘 모르겠다 는 발언으로 많은 학생들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셨다는군요. 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돼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대체 어떤 그 답답함이고 어떤 그 상태인지를 모르신다는 이런 이런 상황인 거죠. 멘붕. 심지어 서울대학교 다니는 그 학생들조차도 이런 멘붕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행운인 거죠. 이 시대의 최고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교수님들로부터 배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고,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자절심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서울대 학생들이 서울대 가서도 이제 공부 다 잘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혼나기도 하고 공부 못한다고 진짜 좌절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진짜 그 공부가 너무 안 돼가지고 극단적인 선택, 심지어 자살을 하는 경우도 사실 매년 있어요. 매년 있는데 뉴스에 막 안 나오고 그냥 지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고민을 서울대생도 굉장히 많이 안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서울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이제 채팅창을 보면은 서울대 어떤지에 대한 물음이 진짜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너무 좀 먼 이야기였나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분히 자극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또 드려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공신 선배들이 대학생활 했던 칼럼도 한번 봤고요. 그리고 몇 가지 공부에 대한 팁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하죠? 이거 맞죠? 이건가? 어디 갔다고요? 좋아해요. 관심을 드리겠습니다. 신나죠? 저 얼굴이 티나이지만 보이가 없네. 보이가 아니었어. 보자! 요즘 보이도 귀엽지 않나요? 사랑합니다.